딱히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다이어트식을 챙겨 먹는 이유는 뭘까? 몸은 말랐지만 배만 나왔다. 근데 이것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유독 튀어나온 배에 비해 가는 팔과 다리. 44kg의 체중이지만 뱃살은 늘어만 간다. 재경 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먼저 체성분 검사와 함께 체혈 검사, 복부 비만 CT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이재경님이시죠? 네. 육안상으로는 전혀 비만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냥 마른 체형 같은데 실제로 지방을 보면요. 30%가 넘어요.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요. 재경 씨의 체질량 지수, 즉 BMI는 18.1. 비만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체지방률은 31.7%로 매우 높았다. 체질량 지수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만 지표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계산한다.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재경 씨는 키 161cm에 체중은 46.8kg.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18.1. 이것이 재경 씨의 체질량 지수다. 즉, 재경 씨는 체질량 지수로만 보면 오히려 저체중에 해당되지만 몸에 축적된 체지방은 표준 범위 밖이다. 이렇게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어도 체지방률이 여성은 30%, 남성은 25% 이상일 때를 마른 비만이라고 한다. 체질량 지수는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 체중에만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의 구성인 지방이나 근육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의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만과 달리 마른 비만은 진단도 늦고 예방하기도 어렵다. 똑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진 두 사람. 체질량 지수 역시 같지만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가 넘는다면 경각심이 필요한 마른 비만이다. 사실은 이러한 마른 지방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의 지방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뉜다.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바로 밑에,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축적되는 지방을 뜻한다. 습관 건강하게 바꾸시고 단백질 섭취 늘리시고. 재경 씨의 복부는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이 많은 상태. 간 수치도 80으로 높은 편이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이요. 빠르게 만보를 걸으시거나 천천히 달리고 걷기를 반복해서 만보를 인터벌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면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155cm에 43kg. 그리고 이게 이렇게 떠요. 희진 씨는 수시로 자신의 체성분을 확인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한 노력도 할 수 있다.
희진 씨는 체혈 검사와 골밀도 검사, 전신 엑스레이로 체성분을 측정했다. 네, 최혜진님,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전에 작년에도 약간 혈당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중성 지방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오히려 영양이 살짝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표시거든요. 희진 씨의 우려와 달리 혈당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 희진 씨의 체지방률은 32.4%. 지방은 높고 근육은 현저하게 떨어진 전형적인 마른 비만이다. 이제 30살 이후부터는 근육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계속 감소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더 떨어지면서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근력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이제 환자분이 이제 혈당이나 아니면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른 비만을 다른 말로 저근육형 비만 또는 근감소성 비만이라 부르는데 근감소성 비만 그룹은 일반 비만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8.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6살 규진 씨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다. 설계가 밀린 날엔 하루에 11시간 넘게 앉아서 일한다.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 배 쪽이 신경 쓰인다. 지금 이게 옷이 길어서 뭐 그러는데 집에 있는 옷을 입으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붕 뜹니다 이게. 예. 40 이후 계속 나오기만 할 뿐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 배. 일단 늘 퇴근이 늦는 규진 씨. 구내 식당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귀가하면 이맘때쯤 허기가 몰려온다. 후추 다 넣고 김치를 넣고 삶은 거야. 삶다 보니까 김치를 넣은 거야 내가. 1분고치인가 그거 있어. 나 안양 시내 생겼다. 건강을 생각하면 야식을 안 먹는 게 좋지만 이게 또 안 먹으면 또 배가 계속 허전하고 예, 잠도 또 안 오고 예, 좀 뭔가 이게 배가 불러야 잠도 잘 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맛있네요. 메뉴는 주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고열량 음식. 야식도 술도 많이 줄였지만 아예 끊기는 어렵다. 뱃살 말고는 건강해 보이는 규진 씨. 예전에는 술을 조금 이제 드셨던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는 어떻게 두 번? 남성은 체지방률 25% 이상을 마른 비만으로 판정하는데 규진 씨의 체지방률은 29.2%. 복부, 그중에서도 내장 사이에 지방이 몰려 있었다. 규진 씨의 내장 지방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당뇨 전 단계인 혈당 수치도 확인됐다. 지방간과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수치도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했다. 마른 비만 환자들 중 젊은 층은 피하 지방의 비중이 높다. 반면 40대 규진 씨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내장 지방의 비중이 높아진다. 연령에 따라 지방의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대사성 지방간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장 지방 증가와 이제 근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혈당 장애가 같이 동반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는 허리둘레와 밀접하다.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규진 씨처럼 정상 체중이지만 허리둘레가 클 경우에 허리둘레가 작고 과체중인 사람보다 오히려 제2형 당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7cm에 62kg. 비만을 걱정해 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당뇨나 고혈압도 없다. 밥은 가득. 끼니마다 국이나 찌개는 필수다.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차려진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 저거 한 3분이면 지금 아니 3분 3분이면 5분 안에 먹어요. 먼저 일어납니다. 웬만해선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간식 드세요. 후식으로는 매일 과일을 먹는다. 엄청나네. 식사가 끝나자마자 당도가 높은 과일을 양껏 먹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하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입이 심심하다. 여기 있네. 여기 갖다 놓고. 방금 과일 드시지 않았어요? 예, 뭐 그거 가지고 좀 모질라니까 또 다른 것도 먹어야죠. 9시까지는 이렇게 식사와 간식이 반복된다. 생밤까지 먹고 나서야 백운영 씨의 주전부리가 마무리됐다. 이 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내 생각에 이 간식을 먹으면서 저녁에 고시원 때 먹으면서 이게 배가 나온 것 같아. 내 추측이. 군것질은 늘 좋아했지만 뱃살이 늘어난 건 2년 전. 그 사이 체질이 달라진 걸까? 안녕하세요. 네, 백운영님이세요? 네. 간식 같은 거 허기가 좀 지세요. 예, 예.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이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포만감이 적고요. 계속 이제 단 음식이 더 당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 씨는 맛있지만 건강엔 좋지 않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복부 지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모두 많았는데 특히 내장 지방이 심각했다. 내장 지방은 왜 위험할까?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지방 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에 점점 쌓이다 보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을 따라 온몸에 퍼지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장 지방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내장 지방이 결국 여러 가지 염증성 이제 물질들도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근육량도 같이 감소할 수가 있어서 근육은 혈당을 이제 조절하는 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은 근육량과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조절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당을 보관하는 곳이 간과 근육이다. 간은 크기가 제한돼 있어 결국 가장 많은 당을 소모하는 곳은 근육. 특히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이 발달할수록 당을 저장할 창고는 커지게 되고 당뇨병의 위험도 감소된다.
복부에만 집중된 살. 과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단순히 체중 감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른 비만. 제작진은 4명의 마른 비만 사례자들과 함께 3주간의 마른 비만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4명 모두의 식습관을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식단이 처방됐다. BCAA가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식품의 경우에는 특히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품, 그리고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유나 두부 같은 것들, 그리고 계란, 육류 이런 종류들은 좀 특히나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보조하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육 형성을 위해서는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병행돼야 하는데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즉 체중이 60kg이면 단백질도 60g 정도 섭취해야 한다. 저희가 이제 뭐 연구 결과로 이제 식습관이 한 80%, 90%라고 보시고 운동이 이제 10%라고 생각하셔도 식습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체지방률 감소하는 데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열심히 운동을 한들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없다. 늦은 시간 야식을 즐겼던 규진 씨. 기름지고 매운 음식 투성이었던 식단에 초록색 채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밀가루와 백미 등 정제 탄수화물 위주였던 운영 씨의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바뀌었다. 반면 먹는 양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희진 씨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의 양을 늘렸다. 불규칙적인 식사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체지방률이 높았던 이재경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낮에는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던 재경 씨. 아침밥 챙겨 먹기 아침 거네요. 네, 아침밥 먹고 그 규칙적인 시간에 먹어요. 좀 부실하더라도 이렇게 먹긴 먹어요. 아침, 점심은 대강 때우고 저녁 한 끼를 배불리 먹었던 식습관. 재경 씨는 그동안 거의 먹지 않았던 단백질 반찬과 샐러드를 거의 매일 먹고 있다. 저녁 식사가 가벼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술. 원래 즐기던 테니스에 다른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때 병원 교수님이 알려주신 아침마다 하는 운동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 자주 하세요? 일단 2주 동안은 매일 했어요. 그래서일까? 점점 더 나오기만 했던 배가 2주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아랫배는 아직 좀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 사이즈가 엄청 줄었어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근력 운동. 특히 러닝머신을 할 때는 빠르게 걸었다가 느리게 걸으면서 강도를 조절한다. 복부에 직접 작용하는 운동이 복부 비만을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 같은 몸 전체에 작용하는 운동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을 한 10kg 정도 감소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뱃살은 체중이 빠지면 당연히 빠집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부 운동을 하시면 뱃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국소적으로 운동을 해서 그 부위의 지방만 소모되진 않기 때문인데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회당 30분 이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제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3주. 우리가 사실 주무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재경 씨의 피하 지방은 30 가까이 감소했고 높았던 간 수치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 배가 이렇게 확실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술을 안 먹으니까 배가 들어가고 간 수치도 내려가서. 내장 지방이 많았던 규진 씨. 혈당 장애와 함께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았는데 규진 씨는 배달 음식과 외식을 최대한 피하고 담백한 식사를 했다. 마른 비만 규진 씨. 3주 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번에 검사하셨을 때 복부 지방이 굉장히 많이 줄으셨더라고요. 네. 허리둘레도 88cm에서 82cm로 네. 줄어들었습니다. 허리둘레가 줄면서 높았던 혈당은 모두 안정적으로 낮아졌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실 3주 만에 저희도 이렇게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정도로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정말 특히나 이제 골격근량,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량만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0대의 전형적인 근감소형 비만이었던 백운영 씨. 내장 지방은 10, 피하 지방은 20 가까이 줄었다.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체지방이 줄지 않았던 희진 씨는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지방만 감소됐다. 조금 더 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제가 저를 좀 더 아끼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날씬한 몸에 찾아온 뜻밖의 불청객 마른 비만. 쉽게 자각하기 힘들어 더 위험하다. 체중과 함께 허리둘레를 재는 습관이 필요하다.